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테스트 어떤 시험인지 사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테스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아마 향후 시험에 준비하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시험들을 많이 준비해왔고,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예요. 그게 없어서는요, 그 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테스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스트라는 시험이 도대체 무슨 시험이야? 왜 이런 시험이 개발된 거야?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면 테스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과정에서 테스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론도 수립되게 되고 테스트 시험의 출제가 될 수 있는 범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테스트 시험의 문제 또한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요. 테스트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희 아마 2등급 교재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왕초보 테스트의 서문입니다. 여기 머릿말에 저희가 테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테스트는 이론 위주의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을 중시하는 시험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목적 그리고 테스트를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경제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이 아닌 경제 현상을 경제 지식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주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 시험은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제반 이론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실물 경제의 여러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네가 갖췄니? 그리고 그 소양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너 그 기초 소양을 가지고 이걸 한번 올바르게 해석해봐. 바로 이러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테스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시험을 효과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실무적인 어떻게 보면 실제 비즈니스 현상적인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주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다 보니까요. 많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테스트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는 경영 마인드,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비즈니스 현장의 여러 상황들을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는데 만약에 테스트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면 바로 그러한 소양을 갖춘 인재라고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인재를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이렇게 테스트 시험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옆에 적어드렸는데요. 롯데그룹이라든가 동부그룹 이런 데서는 일부 대기업에서는 과장 승진 시험 내지 임원 승진 시험에서 이러한 테스트의 과정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뱅크나 이런 회사들도요. 지금 승진 시험에 테스트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 다녔을 때 학부 졸업했을 때는요. 약간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만 졸업 논문이라고 해서 학부생들에게 이런저런 거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부생은 아직 논문을 쓸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그 논문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카피해서 내거나 그냥 이런저런 거 정리해서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학부생들에게 그런데 의미 있는 형태로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생겼죠. 뭡니까? 바로 테스트이에요. 그래서 현재 15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는요. 테스트를 졸업시험을 대체하는 시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에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주체 중에 하나죠. 바로 테스트는 이렇게 실물을 중시하고 있고 경제 지식을 통해서 실물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대기업, 대학교 졸업시험, 승진시험에 테스트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스트는 이런 시험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것도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즘과 같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안달인 상황에서 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겪는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의무시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저 사람들이 기피하는 뭐 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 나이도 이제 실무를 직접 뽑을 그런 정도의 나이가 돼서요. 실제 채용에 직접 참여한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업 현장에서는요, 정말 이 인재를 찾기 위한 아주 면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많은 분들은 분명 취업이 안 돼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기업 현장의 관계자들은 좋은 인재를 못 뽑아서 좋은 인재임을 선별하기 위한 여러 기준이 부재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이력서는 전화번호부 두께만큼 배송이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찾는 인재는 없더라라는 그런 푸념소리를 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인재를 찾고 있기 때문이냐? 바로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스펙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 경우엔 우리가 이걸 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 그럼 선호하고 있는 인재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 그 중에 한 축이 아마 상경계열 출신이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경계열 출신들을 많은 기업에서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 현장에서 상경계열을 선호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지 그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그 친구가 경영경제학과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영경제학과에 나왔을 경우 어떤 소양을 좀 더 갖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학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경제학을 저랑 지금 학회에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인 형태로 정의를 해보면요. 경제학이란 기업 환경을 분석하는 학문에 해당됩니다. 기업 환경을 분석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어떤 회사가요,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황이 뭡니까? 주변 환경의 여러 상황을 진단해야겠죠. 지금 투자하기 적합한 것인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반 내용을 알고 나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기업 환경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뭐냐? 바로 금리, 물가, 국제수지, 환율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내가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상황을 분석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들인데요. 이런 기업 환경을 분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 바로 뭐다? 경제학입니다. 따라서 경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지금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는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어떤 요인이 어떻게 바뀌어서 긍정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은 또 어떤 인재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경영학은요, 기업 환경을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기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학문입니다. 경영학이 기업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시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장, 경제, 완전 경쟁, 시장, 시장 균형, 이런 독과점 시장,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시장, 즉 마켓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경영학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자, 경영학에서는요, 시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시장과 가장 유사한 단어 경영학에서는 뭘 쓰고 있죠? 마케팅이라는 걸 쓰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마켓에다가 뒤에 ing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시장 ing, 즉 시장화한다는 겁니다. 내 시장이 아닌 시장이 내 시장으로 바꾸고 내 고객이 아닌 고객이 내 고객으로 바뀌는 거, 이걸 바로 경영학에서는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영학은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내용들을 배우는 학문인데 마케팅만 그러냐? 그건 아니죠. 조직행위론이나 인사관리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경영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인사관리, 그 다음에 조직행위론 이런 걸 통해서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편을 만들면 그것들이 다시 어디로 투영되냐면 진짜 제품으로 투영이 됩니다. 제품이 바뀌면 당연히 해당 시장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입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경영학은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주 도움이 되는 일련의 학문들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와 경영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바로 기업 현장에서는요. 그리고 오랫동안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뽑아서 써봤더니 아하, 얘네들이 성과를 내더라라는 또는 백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면 가장 흔히 나오는 게 경영 전공자 우대, 경제학 전공자 우대, 상경계열 우대 이런 소리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럼 뭐 인문학 한 사람 죽으란 얘기냐? 아니면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한 사람 죽으란 얘기냐? 그건 아니죠. 이제 어떤 방편이 생겼기 때문이다. 바로 나도 이러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걸 인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바로 뭡니까? 테셋이죠. 바로 이것은요. 비즈니스 현장에 이제 의사결정의 필수 사항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양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상경계열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좀 더 우대를 했었으나 자 그런데 꼭 이제 상경계열 중에선 그럼 꼭 이런 소양을 갖춘 겁니까? 제 대학교 친구 중에서도요 한 친구는 밴드 활동에 대학교 내내 미쳐가지고 경제 경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를 경영 경제학과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소양을 갖췄다라고 보고 뽑느냐? 이거 일종의 노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는 진짜 이 친구가 경영 경제적인 기초 소양을 갖췄는지를 뭔가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증빙했던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아, 얘는 진짜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진짜 그 소양을 갖춘 애구나. 그렇지 못한 애구나를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테셋이 이렇게 대두된 배경이 여기에 있고 테셋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역량들은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비즈니스 현장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필수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게 테셋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셋 이러한 어떤 시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네요. 뭐겠습니까? 아 테셋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아카데믹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실무 중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테셋은 경제학 원론과 이렇게 시험 범위가 상이합니다. 자, 경제학 원론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학 원론의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되다 보면요. 테셋의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 원론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테셋에 안 나오는 요쪽 바운드리에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건 뭡니까? 바로 순수하게 학문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지식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론을 위한 이론, 그리고 학문의 변천사들, 그리고 학문 자체가 굉장히 아카데믹해서 미분하거나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학원에 석박사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소양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시는 데는 그런 건 전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 아주 어드밴스드한 것들은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고 일선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초적인 소양? 거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경제학 원론책을 가지고 내가 테셋을 공부하시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바운드리에 있는 것들은 철저히 제거해도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고 테셋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그럼 뭐냐? 그것들은 말 그대로 실물 경제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면 당연히 이건 테셋에서도 나오고 경제학 원론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겠죠. 따라서 그 내용은 당연히 테셋의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 끝을 볼까요? 그러면 경제학 원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테셋에는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자,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는요, 실물 경제를 아주 세련되고 아주 그 이상적인 모델로 투영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실물 경제를 설명해주는 기본 교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아주 세련된 어떤 형태, 모형, 도구, 이런 것들.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뭐는 어떻게 되고, 뭐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뭐는 어떻게 되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무조건 뭐는 어떻게 되고. 자, 그런 것들이 경제학 원론은 아주 자명하게 나오지만요. 우리 실물 부분은 정말 그렇게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교과서대로 실물 부분이 되면 저 같은 사람 못 먹고 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학 원론과는 달리 실무는 그거와 좀 상이한 패턴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상이한 현상이 목격되게 되고 있고요. 바로 테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실물 경제에 대한 지식도 같이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셋에서 나오는 실물 경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요? 자, 이 친구가 해당 실물 경제 현상을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친구가 요즘에 그 실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 방에 설명하고 있는 시사 용어를 알고 있느냐, 시사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셋은요, 실물 경제에선 교과서와 다른 형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시사 용어들이, 시사 개념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교과서에서는 제시하지 않은 예외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셋은 또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요, 테셋을 내가 공부하면 궁극적으로 어떠한 이점을 얻게 되느냐도 하나 배우셨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뭐다? 테셋의 시험 범위는 설저히 실물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바운더리에 되겠구나라는 것도 한 가지 또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테셋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까? 바로 실물 경제의 어떤 특정 상황을 그대로 문제에 전달을 해놓는 성향을 아주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실물 경제의 어떤 특정 상황이 가장 많이 투영되어 있는, 쉽게 캡처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제신문의 어떤 기사잖아요. 경제신문의 어떤 기사를 딱 캡처해서 지문화 해놓고 그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뭐 한다? 아하,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것을 경제 기초 소양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테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도 테셋이 나오느냐? 이런 상황극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리, 김 부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김대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다, 부장님.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군.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하나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나중에 취업을 해서나 아니면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경제 상황을 놓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정말 경제 개념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론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테셋이 주로 추구하는 문제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데피니션을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 앞부분에 나오죠. 왜? 가장 기초적인 개념도 정의도 모르고선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같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셋의 문제 스타일도 해결이 됐고 테셋의 출제 범위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 이제 해야 되느냐? 테셋의 문제 스타일과 문제 범위, 출제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테셋 공부를 하는 제일 유효한 방법은 뭐냐? 실물 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경제 기초 지식으로 끌어다가 공부할 수 있는 자신의 습관,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테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원활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강좌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테셋 공부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테셋이 어떠한 반대급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험인지, 그리고 어떠한 어떠한 시험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들도 아마 같이 생각해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후 테셋을 공부하실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